북미에서는 작년에 개봉을 했고 또 생각지도 못한 흥행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 노스페라투를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야, 한국은 뭐 이렇게 늦게 개봉을 하나 불만하고 있었는데 뭐야, 영화 시간표 왜 이러냐? 개봉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상영 2, 3회가 끝? 아무래도 좀 비주류 영화이기도 하고 19세이다 보니 이렇게 배치를 했나 보다 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되는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이 말소된 원작이 유튜브에 떡하니 올라와 있기도 한 만큼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래도 요 결말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스포일러는 쏙 뺐고요. 그 전에 제가 아끼고 애정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감독 로버트 에거스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구독 눌러주신다면 유익한 내용, 진정성 있는 콘텐츠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노스페라투의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뷰에 앞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이거 말고 영화에 대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뒤로 넘어가면 되긴 하는데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좀 들어줘.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 제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아리에스터 감독과 더불어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 영화 감독이 바로 이번 영화를 연출한 로버트 에거스 감독입니다. 항상 어디 가가지고 좋아하는 감독 누구냐 물어보면 로버트 에거스요 하거든요. 그러면 다 외면해. 좀 인기도 덜하고 비주류라고 느낀 건지 아니면 좀 노잼 느낌 날 것 같아가지고 원천에 막은 건지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선 길게 말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주목한 영화는 2015년작 더 위치였습니다. 주인공으로 안냐 테일러 조이가 열연을 했는데 이 작품부터 감독만의 색깔이 진하게 나왔단 말이죠. 어딘가 음침하고 어딘가 칙칙하고 분명 멋진 미장센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좋다고 하면 약간 변태로 몰릴 것 같은 그런 과, 모호하게 구분짓는 성과 악의 경계, 깊고 짙은 여운을 남기는 엔딩까지 그때부터 이 감독은 내 과다, 혼자 몰래 좋아해야지 했는데 다음 영화가 와우 라이트하우스야. 저 이거 보고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좋아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영화가 뭐랄까 참 다크 판타지스럽기도 하고 신화적이기도 하고 일종의 고전 호러의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딱 이번 영화 노스페라투 연출의 초석이 이 영화가 아닐까 싶었던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저는 더 위치보다 요 작품 라이트하우스를 추천드리는데 아니다, 이거 추천하면 안 되겠다. 또 무슨 욕을 먹으려고. 이렇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에거스 감독은 드디어 헐리우드 대자본의 영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제목하여 노스맨. 이것도 좋긴 한데 상대적으로 전작들보다는 덜 좋아하는 북유럽판 햄릿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쉽게도 대차게 말아먹었어요. 껍데기는 역사 블록버스터를 표방하고 있지만 알맹이는 역시나 대중성과는 거리가 있는 예술 영화야. 지금 돌이켜봐도 좀 신기해. 이런 프로젝트를 맡은 감독도 신기하고 그런 감독에게 투자를 한 영화사도 신기하고 암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감독 역시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더랬죠. 스튜디오의 압력을 받으면서 이어진 촬영, 2번 다신 하기 싫다. 이건 뭐랄까 다신 상업 블록버스터에 손을 대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그가 이번에 노스페라투라는 희대의 고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노스페라투 감독의 스타일과 너무너무 잘 맞을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봐봐. 음침하지, 기괴하지, 불쾌하지 딱 에거스 감독에다가 내 스타일 아냐. 그러고 영화를 다 본 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좋아서. 지금부터 제가 이 영화에 왜 환장했는지 조잘조잘 떠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갔네. 저는 이번 영화를 빗대어 원작에게 바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해설집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뼈대는 그대로 진행하되 캐릭터와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거기다 감독만의 스타일을 추가하여 언젠가는 이 또한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걸작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감독이 감독인 만큼 호불호 역시 엄청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간은 없다는 것. 좋으면 환장하고 좋아할 거고 싫으면 학을 떼고 싫어할 영화.
영화는 오랜 시간 동안 알 수 없는 힘에 시달려온 엘렌과 그의 남편 토마스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거액의 부동산 계약을 위해 떠난 토마스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기괴한 분위기의 올록백작, 그리고 엘렌에게 접근하는 이 음침한 올록백작. 여기까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드라큘라의 스토리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과거 판건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변경한 이야기가 노스페라투의 이야기야. 당시엔 소송도 걸리고 이래저래 감독의 흑역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리메이크도 2번이나 되고 고전이 되었어요. 이번 작품이 특히나 좋았던 게 과거의 이야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의 기술로 고전 작품을 보는 느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대착오적이라든지 또 촌스럽다든지 지루하다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이 음산한 분위기와 긴장감을 영화 내내 지속해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막 튀어나온다든지 과하게 징그럽다든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영화 전반적으로 깔리는 분위기에 압도당한다고 해야 되나? 딱 우리 곡성 볼 때 느낌 있죠? 그런 묵직함이 좋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지점이 호불호가 될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묵직하다고 느낀 이 감정이 누군가에겐 느리다, 늘어진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전작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독은 워낙에나 스타일이 확고해서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감각이 나에겐 안 맞다 하시면 이번 영화도 취향에 안 맞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로버트 에거스 표 채도를 참 좋아합니다. 분명히 컬러 영화를 보고 있는데 색이 쭉 빠진 것이 이게 흑백 영화요 뭐요 하는 그런 느낌? 이번 영화도 딱 그래요. 그 때문에 고전 영화의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더해 이번 작품은 빛과 어둠, 다시 말해 자연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음영의 대비가 정말이지 감탄을 수시로 뵙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원작에선 처음부터 백작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에선 이 어둠이라는 장치를 이용해 서서히 드러나는 연출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억지스럽지가 않은 게 이게 초집중을 하면 보일 것 같아. 밝기 1만 올려도 보일 것 같은 교묘한 연출. 그런 백작을 두려워하는 토마스는 어떻습니까? 장작불에 비친 얼굴에, 두려움에 잠긴 안광에, 영화는 빛과 어둠, 그리고 그 둘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통해 선과 악, 공포와 두려움, 인간의 감정을 탁월하게 묘사해냅니다. 이건 꿀팁 아닌 꿀팁인데 이번 영화 보실 때 빛의 흐름대로 한번 영화를 보시고요. 또 어둠의 흐름대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원작보다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영화 노스페라투는 인간의 욕망, 정확히는 성적 욕망, 섹슈얼리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화인데요. 항상 악마와 관련된 문학과 작품들을 보면 악마 혹은 인간의 추악한 본성으로 섹슈얼리즘이 등장하곤 합니다. 이 영화 역시 굉장히 관능적이고 관음적이고 사람에 따라선 불쾌한 장면들이 여럿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이 단순히 악마의 행위로서 성적 표현이 활용되는 것이 아닌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위치, 시대가 말하고자 하는 병적인 관례로 그 의미를 확장시킨 것에 대해 어마어마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물론 원작에서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작품에서 세계관을 확장하고 다지기를 하니까 훨씬 더 명확해졌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 원작에게 바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해설집이라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런 교통 정리를 끝내고 나면 흑사병이라든지 부인의 행동이라든지 악마 노스페라투의 의미가 확실해지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영상 끝내기 전에 이거 말을 해야겠네요. 혹시 내가 그 남의 여자 뺏고 막 그런 거 못 본다, 내 여자랑 나쁜 놈이랑 썸씽 있고 얼레리 꼴레리 불쾌하다 더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이거 괜히 19세가 아니야. 19세기판 사랑과 전쟁이요. 아주 난리나. 농담입니다. 제가 아끼고 애정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감독 로버트 에거스의 신작 노스페라투,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불호가 매우 심한 영화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고 있지만 싫어하실 분들이 훨씬 많은 영화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결말만큼은 꼭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배우들의 열연, 그러고 보니까 이걸 이야기를 안 했네. 이상한 변태성 이야기만 많이 하고. 아무튼 배우들의 열연, 끝내주는 미장센, 거기다 감독의 전작들만큼 모호함이 심한 영화는 아니니까요. 감독의 입문작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전작들 다 챙겨볼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리뷰를 통해 여러분들 머릿속에 로버트 에거스 딱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성공입니다. 언젠가 감독 특집으로 영화 쫙 설명해주는 그런 거 만들면 재밌겠는데, 아닌가? 재미없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영화 대사들도 참 좋은 게 많아. 지금 머릿속에 계속 찡하고 남은 대사가 있습니다. 악은 내면에서 싹트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가요?